사실은 인테리어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잘 사오시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잘 어울려. 진짜 호텔 같아요. 이쪽에 이제 홈바가 없으니까 홈바 겸 커피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부장 개념에 이제 된 건데 되게 많잖아요. 진짜 커피 스타벅스 매니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플랜테리어를 하나 놓으면 깔끔하지. 포인트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치? 삼촌 안녕하세요. 어서 와. 오늘 여기는 또 어떤 현장일까요? 1년 전부터 이제 했던 현장이었는데 제가 원하시는 딱 스타일이 스타벅스 리저브 짐 들어오고 나서 처음 들어온 건데 그런 컨셉을 좋아하셔서 그 색깔 맞추는 데 조금 포인트를 주는 현장? 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 현관부터 한번 보러 가시죠. 가자. 문이 하나 있었는데 여기를 헐은 거야. 헐고 하나의 공간으로 만들고 이쪽도 원래 단창으로 되어 있었거든. 근데 전실로 이제 편입이 되다 보니까 얘도 이제 이중창으로 바꾼 거야.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똑같이 이제 단열재를 넣었지. 이게 우수관인데 우수관 잡을 때도 소음 관련된 부분하고 또 여기도 단열재를 같이 넣어줘야 돼. 그래서 부틸 테이프를 한번 돌리고 그리고 나서 단열재를 한번 쏴가지고 이제 들어오는 냉기를 우선 차단을 완벽하게 해줘야지. 여기는 이제 한번 해놓으면 이게 뜯어서 할 수가 없거든. 안쪽에서 잘못하면 이제 곰팡이가 쓰거든. 근데 결로가 생겨도 보이지가 않아 이게. 한 번 할 때 제대로 해야겠네. 잘못 실수해버리면 나중에 이거 뜯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되게 골치 아프거든? 전실이 길다 보니까 신발장까지 다 해버리면 너무 답답하잖아. 그래서 정면에 들어왔을 때 앉아서 신발 신을 수 있는 벤치를 만드는데 이런 것도 이제 나무로 만들면 나중에 휘어거든.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다 각파이프로 작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여기도 특이한 게 이제 디딤판 돌이 여기까지 나와 있지. 보통 이제 현관문 안쪽에 있는 거거든. 벤치가 이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벤치 앞에서 신발 신으려고 하면 여기까지 맨발로 와서 여기서 신고 이제 이렇게 앉아야 되는. 이건 이제 동선상의 문제 때문에 얘가 쭉 끌고 나온 거죠. 현관은 이런 형식으로 좀 많이 요즘에 풀어. 중간중간에 이렇게 뭐 남는 세라믹 타일 같은 거 하나 붙여주고 현관에 이제 슈드레서가 있으셔야 된다 그래서 뭐 빌트인은 아닌데 이제 거기 맞춰가지고 맞춤장이니까 크게 이질감 없이 조금 돌출은 되는데 이질감 없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남는 공간에 수납이 많다고 하면은 전부 다 칸막이형 없이 일자로 붙박이 형식의 신발장을 하면 되거든. 근데 이제 현관에 여기는 폭은 좁고 길이는 길다 보니까 키라든지 간단하게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별로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게 플랜테리어를 하나 놓으면 깔끔하지. 포인트가 확 되는 것 같아요. 그치? 그럼 나쁘지 않잖아. 들어가면서 이제 깊이감도 있고 간접 나오고 좋아하지만 잘 만들어 놓으면은 이제 괜찮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때도 얘기했지. 여기다가 이제 그냥 일반 키나 뭐 이런 걸 이렇게 올려놓고 그냥 가도 돼. 선반이 되니까 대용으로. 이 공간 자체가 사실 여기 이제 디퓨저 공간이 물론 뭐 벤치에 넣을 수도 있지만은 여기가 원래 디퓨저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되거든. 실제 디퓨저 공간에 맞는 그런 병을 여기다 갖다 놔도 되는데 그때 얘기했잖아. 원액 같은 거 여기다가 갈 때 한 방울씩만 떨어뜨리면은 이 자체가 그냥 천연 디퓨저가 돼버려. 이 돌 자체가. 얘네 화산석이거든. 이게 제주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 이런 돌 사이에 이제 쑥 공국이 있어가지고 들어가 버리면은 향도 오래 가고. 그래서 이런 걸 그냥 하나 만들어 놓으면은 디자인 막 크게 안 잡아도 그냥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니까 괜찮지. 들어와서 여기도 이제 중문이 하나가 이제 간살 중문이네요. 네, 간살을 좋아하셔가지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스타벅스 리저브급 느낌의 그런 느낌이라서 간살을 우선 준 거야. 이게 이제 좀 호불호가 있는 건데 사실은 좀 답답할 수도 있긴 하거든. 고객님의 성향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간살을 한번 놓은 거지. 이 공간과 저 안쪽 공간이 완전 분리가 되는 느낌이 확실히 들어. 그래서 여기는 완전 현관, 여기는 완전 이제 복도, 거실 이런 식으로. 이제 장점은 이런 포인트가 되는 거고 단점은 아무래도 얘가 없었으면 조금 더 깊이감이 있으니까 넓어 보이겠지. 호불호가 있다. 중문을 할 때 우리는 보통 이렇게 순정을 쓸 때 이렇게 매립을 해놓으면 예뻐. 레일이. 그러면 이제 닫았을 때도 수평감이 딱 보여버리잖아. 뭐 위에 어떤 돌출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천정 털을 경우에 중문을 해주면 이렇게 좀 예쁘게 나온다. 그럼 거실은 어떻게 이제 변하게 된 거예요? 그 거실도 사실 컨셉 잡을 때 스타벅스 리저브 느낌을 원한다고 하셔서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가구들이 있었거든. 얘도 사실은 원래 있었던 가구야. 이 책상도 테이블하고 천반도 이미지가 맞아야 되니까 그 톤에 맞추면서 이제 주방도 그렇게 컨셉을 잡았거든. 고객님이 실링팬도 사오셨는데 이 실링팬도 사실 여기 보면 약간 오크 느낌의 헤드 자체가 이제 스텐이거든. 스텐. 얘 느낌하고 이제 조금씩 맞추다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스텐 선반으로 이제 제작해서 넣고 고객님이 유리블록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여기를 유리블록으로 한 거야. 스타벅스 내에 있는 자재들의 요소들이 조금씩은 들어갔어. 기존에 있는 가구를 최대한 잘 살리는 느낌? 으로 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잘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사실 깜짝 놀랐는데 이렇게 스타벅스 컵하고 저런 텀블러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 기존에 있었던 가구들 이런 것들이 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색감을 잡았던 거고 제일 중요한 게 여기가 이제 20년 좀 넘다 보니까 구축이거든. 그래서 에어컨하고 이제 전열 교환기가 들어갔는데 확장을 해야
있었던 부분이야. 그래서 거실부터 안방까지 저 끝에 입구방 2개까지가 다 확장이 돼버렸거든. 웃긴 게 다른 데들은 베란다 확장하는 바로 그 라인에 샤시가 섰었는데 얘는 앞에 화단 같은 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샤시가 섰던 거야. 확장을 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샤시를 다 철거를 해야 돼. 그래서 확장을 하고 나서 한 일주일 반 정도인가가 여기 앞에 전부 다 샤시가 없었어. 비가 오면 또 안 되니까 그래 되게 노심초사했는데 다행히 그동안 비가 안 와가지고 안전하게 시공을 했지. 그래서 여기도 확장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이제 턱 앞에까지 전부 다 단열을 올려서 이제 샤시는 LX 거가 들어가는데 지금도 되게 조용하잖아. 여기 지금 도로변이거든.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소리가 안 들어오면 되게 단열 성능이 좋다. 겨울에 고객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 되게 따뜻하다고. 그래서 확장을 해도 그 PF보드 단열재가 들어가서 두껍게 했는데 100mm 정도 내단열이 됐다고 보면 돼. 이제 저 주방 쪽으로 한번 가보자. 다이닝룸인데 여기가 원래 주방이었어. 이만큼 주방이고 이쪽이 원래 앞 베란다, 주방 베란다였거든. 베란다를 터가지고 확장을 해서 지금 주방이 베란다 쪽으로 넘어가 버린 거야. 저게 본 주방이고 여기가 원래 주방이었던 데를 여기가 이제 다이닝룸이 된 거예요. 기역자의 주방이 설계가 되고 이 안쪽이 이제 다이닝룸이 돼서 TV가 들어가고 이쪽에 이제 홈바가 없으니까 홈바 겸 커피 수납하실 수 있는 그런 하부장 개념에 이제 된 건데 되게 많잖아. 진짜 커피 스타벅스 매니아신 것 같아. 여기가 이제 고객님께서 하나 요청하셨던 게 자석 철판을 만들어 달라고 하시더라고. 컨셉 잡았을 때 그 필름이나 도장 공사가 아니고 도배 공사였거든. 그래서 자석 칠판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지금 여기다가 지금 넣은 건데 지금 보이진 않지만 지금 여기 앞쪽에 지금 철판이 하나 들어가 있어. 지금 도배 마감으로 지금 한 거거든. 여기다가 이제 지금 이런 자석 같은 거 아마 여행하시면서 하나씩 모으신 건데 이런 기념품들 모으시는 그 어떤 셀렉 공간이 하나가 선택이 된 거야. 그냥 디귿자로 접어가지고 그 석고에다가 파서 넣어버렸거든. 도배질을 했을 때도 걸림이 하나도 없으니까 깔끔하지. 그러니까요. 뭔가 별도의 그게 없이 한 번에 되니까 좋네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하나 만들 때 페인트나 필름이 아니어도 도배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본 주방이 된 건데 원래 이제 싱크대가 여기 있었지. 여기 얘를 이제 절로 옮긴 거야. 원래 세탁기가 저 안쪽에 있었던 거를 이제 보일러실로 다 만들어서 막고 이쪽이 이제 주방 싱크대가 지금 고객님이 사시는 거라서 조금 이제 정리를 안 해놨어. 일부러 이 조리 공간이 온 건데 기존에도 조리 공간이 되게 좁았었거든 저쪽에. 근데 지금 보면 조리 공간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되거든. 그리고 좀 안쪽에도 지금 식기세척기 있지만 저쪽에도 이제 공간이 있고 그래서 조리 공간이 되게 넓어졌어. 여기가 수납 공간도 많아지고. 이게 만약에 스타벅스 리저브 컨셉이 아니었다고 하면은 여기를 유리 상부장이나 이런 걸로 나가 제안을 했을 거야. 근데 이제 고객님께서는 이제 원체 그 스타벅스 리저브 느낌을 좀 원하시다 보니까 오픈형 렉을 말씀을 하셔서 이 렉이라는 게 현장에서 만들게 되면 되게 마감 퀄리티가 안 좋을 수가 있거든. 왜냐면 사람이 다 붙여야 되고 또 지금 이게 무지주로 다 해야 된다 보니까 무거운 걸 누게 되면 나중에 이게 선반들이 휘어. 영림에서 이 보드 선반을 팔더라고. 이게 또 제일 장점이 뭐냐면 이 컬러를 지정을 할 수가 있던 거야. 필름 컬러를 그러면 넣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우드 색상들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었던 이런 싱크대 색상하고 최대한 비슷한 걸 맞추니까 톤온톤이 된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이것도 지금 하나가 900짜리인가? 뭐 1000짜리인데 그거를 사가지고 누군 거야 기성으로. 그래서 라인도 잘 맞고 얘가 또 튼튼하게 만들어서 처지지도 않고 색 자체가 지금 컨셉에 맞게끔 나오다 보니까 얘랑 또 이 고객님이 사오신 식탁등이랑 어울리잖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의자랑 다 어울리잖아. 우드 느낌이 딱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거랑 새로 한 거랑 잘 맞게끔 조화가 난 거예요. 항상 얘기를 하는 전열교환기인데 요즘에 엄청 이슈긴 하더라고. 사람들 되게 많이 알던데요 이제는. 많이 알고 세링카페? 뭐 이런 데서도 되게 관심 있어서 하고는 싶어 하는데 이제 금액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망설이긴 하더라고. 기존에 층고도 낮고 전열교환기 자체가 아예 배선이 안 돼 있었기 때문에 새로 신규 다 배관 작업을 했던 현장이거든. 얘가 뭐가 좋냐면 이 모드에 들어가면 환기 제습하고 환기, 뭐 제습, 청정, 요리, 숙면, 바이패스 뭐 이런 게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이 제습이야. 제습. 이거 진짜 내가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거실에다가 빨래거리를 놓고 거기서 말렸어. 그랬더니 습도가 확 올라가더라고. 확실히 새벽 동안에 이제 말을 하고 환기 제습 모드를 켜고 잤거든.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선 다 말랐어. 빨래는. 그리고 습도도 원래 설정해 놨던 습도로 되어 있더라고. 알아서 작동이 된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는 공기도 환기를 해주면서 습도 조절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언제 좋냐면 이제 그 장마철. 진짜 좋겠는데. 장마철에 이제 환기장치를 돌리게 되면 공기가 들어오다 보니까 습기도 같이 들어오거든. 방바닥이 특히 이제 발바닥에 달라붙을 수가 있어. 습기가 많다 보니까. 엄청 습해지겠네요, 진짜. 제습 기능이 되어 있는 이 전열 교환기를 해놓으면 이제 그게 없어지니까 훨씬 더 이제 쾌적한 거지, 여름에도. 약간 그 건조한 공기가 들어오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이 비싸긴 한데 한 10년, 20년 보고 한다고 하면은 얘 해주면 돼. 삶의 질은 확실히 나아질 것 같아요. 얘는 난 무조건 1순위로 보고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하고 세트로 보통 많이 공사를 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도 견적 낼 때 그 두 개가 거의 쌍으로 들어가. 그래서 이게 공조 관련된 부분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제일 좋거든. 그래서 시스템 에어컨하고 전열 교환기 요거는 거의 필수 아이템이다. 이제 여기도 원래 이제 방이 4개이긴 한데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하면서 여기 베란다가 사실 이 옆에 있는 방하고 같이 하나의 공간으로 있었던 데였거든. 여기를 지금 이제 손님방으로 만들면서 이쪽에 이제 커튼박스 하나 만들어가지고 손님이 오시면 이 문을 닫아가지고 이제 개별 프라이빗하게 이제 하는 공간으로 침실 공간으로 만들고 평소 때는 하나의 공간으로 그냥 쓰실 수 있게끔 만든 거예요. 여기가 이제 개인 공간이시긴 한데 이렇게 레고가 만든 줄 몰랐거든. 이제 이 선반이 또 영님 그 선반이야. 이거를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은 줄 몰랐거든. 해놓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이런 걸 원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고객님이 이제 가지고 계셨던 기본 이제 장인 거야, 장. 진짜 많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식으로 이 방 자체가 취미생활 하실 수 있는 개인 프라이빗한 공간이 되는 거고 원하시는 형식의 그런 DP들이 다 된 것 같아요. 얘도 원래 이제 가지고 오신 거거든. 그러니까 얘랑 컬러가 잘 맞고 그러면서 이걸 맞춰가지고 이제 얘 블라인드를 이 색을 고르는 거거든. 우드 블라인드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톤이 잘 맞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만 해도 나쁘진 않아.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이 원래는 방을 만들었으면 확장을 하면서 이 벽이 서서 이쪽 방 이렇게 따로 쓰면 되는데 하나의 공간으로 쓰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어떤 문이 생겨야 되는데 문을 만들자니 너무 답답하니까 그래서 이제 폴딩 도어를 만든 거예요. 이게 폴딩 도어거든. 이제 이런 식으로 폴딩 도어를 넣고 누가 오면 폴딩 도어를 닫고 이렇게 커튼을 딱 쳐버리면은 프레이트하게 이제 딱 분리가 되잖아. 이제 이걸 원하셔가지고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도 이제 일부러 커튼 박스를 하나를 만들고 이 부분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 문턱이 완전 매립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돼버리면 이쪽으로 그럼 난방배관이 지금 끊어지거든. 그래서 난방배관을 여기서 이렇게 갈까 아니면 얘가 일로 올까 막 그 생각을 하다가 얘가 여기까지 와버리면은 그 난방 효율이 여기가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끊었어. 그래서 찾는 중에 보니까 실내용 폴딩 도어라고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얘가 그나마 턱이 제일 낮아. 최대한 슬림한 걸로 넣은 거고 간이 공간 분리를 할 때 이런 형식으로 커튼하고 폴딩 도어를 같이 이렇게 써도 나쁘진 않다. 한 공간이니까 답답하지가 않잖아. 뻥 뚫려 있으니까. 이 공간하고 같이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이 돼 있으니까 뭐 여기서 이제 이야기할 수도 있고 공간 계획은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여기 이제 복도인데 문이 있는 곳이 벽이야, 벽. 원래 벽이었어요? 비닐학 벽이었는데 저걸 털은 거야. 털고 원래 우측으로가 안방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길 막고. 그래서 원래 이게 이제 안방 입구 문이 되는 건데 이제 여기는 부부만 사시는 곳이라서 공간을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하셔가지고 원래는 저것도 원래 안 하려고 했는데 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개념 때문에 중문 개념으로 지금 간살을 둔 거야. 그리고 평소엔 그냥 열어놓으면은 그냥 복도가 돼버리는 거거든, 저게. 그러니까 끝까지 복도가 되는 거예요. 복도처럼 되게 길게 보이잖아. 그래서 그 컨셉에 맞춰서 이 라인 조명을 둔 거야. 그래서 이 라인 조명의 이 길이가 긴 복도를 조금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주는 거지. 이제 여기가 이제 안방인데 안방도 이제 확장을 한 거야. 여기는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엄청 커졌네. 많이 커졌지. 얘네는 이제 내력벽이라서 설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기둥이 생긴 거고 기둥을 기준으로 원래 이쪽이 붙박이장이 원래 보통은 많이 있거든. 근데 이제 드레스룸을 따로 만들었기 때문에 안방에 붙박이장을 안 했어. 그리고 이쪽 라인이 원래 외벽 라인이야 지금. 여기도 단열재를 철거를 했는데 사진에 보듯이 이제 결로 현상 때문에 공간 쪽에 곰팡이가 좀 나 있던 부분. 그래서 이쪽도 라인들 다 전부 다 PF 보도를 다시 취부해가지고 다시 다 한 거야. 이제 기본적인 이제 단열 공사를 하면서 여기 목공이 많았지. 하면서 이제 단열을 해놓고 칸막이를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 하셔서 유리블록을 한 거야. 얘도 비싸더라고. 비싸. 그래서 유리블록이 이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다 보니까 올라가서 나머지 부분을 목공으로 채워놓으면은 지금 1대1로 딱 끝나버리거든.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나오긴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얘가 지금 매지 형식이 없는 방식이야. 그 투명 글루건 같은 얘네 전용 접착제가 있거든. 그걸로만 붙이다 보니까 사실 이 사이가 약간은 떠 있어. 사실 저쪽에서 만약에 TV를 본다고 하면 약간 여기에 소음이 들려. 여기는 이제 두 분이만 사시는 공간이고 하다 보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거든.
여기가 아무래도 이제 뚫려 있으니까 빛이 이쪽에 좀 더 들어오다 보니까 확실히 이 시각적으로 더 넓어 보이고 좀 더 개방감이 확실히 있어. 답답한 곳에 어떤 벽을 세우고 칸막이를 세워서 좀 공간 분리를 하려고 할 때 조금 더 개방감이 있게 한다고 하면 이런 유리블록 같은 거 쓰면은 이것도 하나 방법이다. 그리고 여기는 아무튼 고객님이 공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좀 간접도 많이 넣고 공간을 좀 많이 띄웠지. 사실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안 하는 이유가 하부를 이렇게 띄워버리면 예쁘기는 한데 하부 공간만큼 수납이 다 죽어버리는 거. 이게 지금 사실은 커 보이지 이게. 그쵸. 근데 이거 무게 때문에 사실 여기다가 각 파이프를 하고 밑에 상을 다 잡은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내부 공간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요거밖에. 이만큼은 다 상 잡아가지고 쳐지기 때문에 밑에다가 지금 우리가 각 파이프 작업을 한 거거든. 그만큼 공간 손해가 많아. 수납은 좀 포기해야 돼요. 그렇지. 선택해야 되는 기로긴 한데 다른 데 숨길 공간이 많으니까 좀 여유 있게 만든 거죠. 이것도 사실은 빔을 쏘신다고 하셨거든? 저게 빔 프로젝트인데 아니 그러면 여기를 그럼 화이트로 하고 컨셉이 안 맞지만 아니면 천장에다가 매립 전동 스크린을 달든가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 말씀드렸더니 그 정도 안 해도 된다고 하셔가지고 얘도 사실은 약간 그레이 계열이거든, 연그레이. 근데 여기도 잘 나오더라고. 그래서 고객님이 또 되게 만족을 하시더라고. 무조건 우리의 지식을 가지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우기기보다는 좀 타협을 해가지고 고객님 눈높이에 맞추면 되는 것 같아. 이번에 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거든. 이 정도 톤만 돼도 충분히 빔을 쏴서 볼 수가 있는 공간이다. 이제 여기는 파우더룸인데 안방에서 바로 이제 보이는 파우더룸이기도 하고 이제 복도에서 바로 들어오는 파우더룸이기도 한데 화장하는 공간, 세면하는 공간, 저기 장이 있는 붙박이장이 있는 그런 공간이었는데 세면대를 뺀 거야. 저기는 욕조 공간하고 샤워 공간 두 개가 공존을 해. 그래서 세면대가 이쪽으로 오고 그리고 이쪽에 이제 화장대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들어 드린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인테리어 하면서 되게 재밌는 게 우리가 컨셉을 잡아드릴 수 있는데 고객님이 좋아하시는 느낌들이 있단 말이지. 그렇죠. 다 사오신 거야. 우리가 달아만 드린 거야. 잘 사오시잖아. 보통 이런 것도 다 본인들 머리에 다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안보다는 그냥 고객님 편하게 그냥 갖고 오시면 저희가 달아드리겠다.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좀 잘 어울려. 진짜 호텔 같아요. 호텔같이 잘 사오신 거고 이제 이쪽 보면은 지금 이제 사시는 공간이라 이런 것들은 그냥 감안해서 보면 되고 원래 이제 여기가 이제 양변기 기존에 여기 세면기 그리고 이쪽이 이제 샤워 공간 이렇게 있었던 건데 여기 이제 벽을 만들어서 욕조를 이쪽으로 넣어버렸지. 분리시키고 이쪽이 이제 샤워 공간이 돼버린 거. 문을 닫으면 정확하게 이제 샤워 공간, 습식 공간과 이쪽 건식 공간이 나뉘어지니까 약간 호텔 느낌이 나나? 좀 작지만 이제 그런 형식인 거지. 그래서 이쪽에 세면대 이쪽 라인을 절로 빼버린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하나의 욕조와 샤워 공간 하나로 해서 습식 공간을 만들고 건식 공간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되지. 여기도 원래 건너방이고 이쪽에 원래 이제 문이 있는 건데 다 막아버린 거죠. 그래서 안방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통로를 다시 만든 거고 여기도 이제 확장을 한 건데 지금 사실은 가구처럼 보이지만 이게 벽이야, 벽. 내력벽. 그래서 이거 기준으로 해서 세탁기 배관을 저쪽에서 빼가지고 일로 가지고 온 거지. 그래서 실내에다가 지금 런드리룸이 만들어진 거고 이 부분이 지금 드레스룸인 거야. 고객님 옷들이 다 있고 얘는 이제 천정 이거 되게 튼튼 되게 튼튼한데요? 이것도 이제 천정을 털었기 때문에 된 거거든. 그러니까 천정을 털고 이 애를 천정 속에다 박아버렸어. 앙카 부분이 이제 속에 있다 보니까 안 보이지. 좀 더 깔끔하지. 봉 하나 만들어서 이제 뭐 세탁물이나 아니면 나중에 여기 이제 이불 같은 거 걸어도 돼. 그런 봉의 역할이다 라고 보면 되고 그래서 세탁기가 이제 실내로 들어오다 보니까 배수 설비를 조금 길게 갖고 왔어야 돼 저기서. 근데 얘는 그래도 길게 갖고 와도 상관이 없는 게 이물질이 없잖아. 주방 같은 데가 아니니까. 저 주방이 심하죠. 이제 나머지 공간에다가 이제 화장대도 이제 간이 화장대 겸 해가지고 이제 스타일러 넣고 붙박이 형식으로 장을 풀어드리니까 뭐 크진 않지만 어느 정도 두 분이서 사시는데 필요한 만큼의 런드리룸이 된 거지. 구축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벽면에 면하는 부분의 어떤 마감 처리야, 마감 처리. 이렇게 뭐 디자인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이게 더 중요한 것보다도 기본적으로 이 안쪽에 들어가는 자재 등급이나 그리고 샤시의 등급 같은 것들 이런 거는 좀 사실 좋은 걸 좀 쓰면 좋을 것 같아. 이게 요즘에 단가도 많이 올라가고 이제 인건비도 올라가고 또 지금 전쟁 때문에 자재도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 말도 안 되게 올라갔어. 막 30%, 40% 그만큼 이제 자재가 올라가다 보니까 샤시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자꾸만 싼 걸 요청을 하시더라고. 그럼 이제 KCC나 뭐 이런 걸 써야 되는데 KCC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KCC도 좋은데 근데 확실히 LG께 더 좋아. 근데 이제 단가면으로 만약에 다 간다고 하면 당연히 이제 KCC가 맞는데 좀 여유 있으시면 나는 그냥 LX 거 하라고 많이 말씀드리거든. LX가 확실히 성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정리를 해가지고 특히 구축 같은 경우에는 제일 1순위가 아까 얘기했듯이 전열 교환기
시스템 에어컨 설비 부분하고 이제 단열 부분들 이런 부분들 신경 써서 한다고 하면은 구축도 한 20년 이상 살아도 크게 문제 없는 이런 걸 안 해놓고 이제 나중에 20년 뒤면 그게 이제 40년 50년 된 자재다 보니까 그때 되면 또 인테리어 하기 힘들잖아. 한 번 할 때 제대로 하는 게 삼촌 생각에는 제일 합리적인 방법일 것 같다.